자, 이번 시간에는 전선과 저기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전선의 개념, 전선의 발달, 한대전선 이론. 지금까지 전선 이론의 가장 근간이 된 이론입니다. 그다음에 전선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선의 개념입니다. 성질이 다른 두 개의 기단의 경계면과 지표면이 만나는 선을 바로 전선이라고 합니다. 발생지가 서로 다른 두 개의 기단, 성질이 다르겠죠. 두 개의 기단의 경계, 두 기단이 만나는 곳의 경계를 전선면이라고 하는데 그 전선면과 지표면이 마주치는 선을 전선이라고 합니다. 좀 여러분들 아직 개념이 안 잡힐 텐데요.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선은 주변에 비해서 기압이 낮아서 저기압의 발생지가 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고기압과 기단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전선은 저기압의 발생지가 된다라는 것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기압과 마찬가지로 일기변화의 중요한 요인입니다. 자, 여러분 앞에서 설명했던 내용을 잠시 볼게요. 전선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한랭한 공기, 차가운 공기, 따뜻한 공기, 성질이 다른 두 개의 기단이 만났어요. 그래 만나는 면을 전선면이라고 하고 그 전선면이 지표면과 만나는 선을 전선이라고 합니다. 아직까지도 좀 이해가 안 될 텐데요. 다시 한번 보면 자, 여러분들이 공부하다가 잠을 깨기 위해서 이렇게 차가운 얼음물을 책상에 올려놨어요. 자, 거기 좀 있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냐면 여기 김이 이렇게 서리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바로 이것이 우리가 전선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어요. 보면 여기 응결이 일어났다는 거죠. 응결이 일어났다는 것은 두 개의 다른 성질, 차가운 이걸 기단이라고 합시다. 차가운 기단과 상대적으로 따뜻한 주변의 공기 덩어리 두 개가 만났을 때 그 경계가 바로 전선면이 되고 그것이 지표와 만나서 만들어진 이 선을 우리가 전선이라고 합니다. 이해됐죠? 네. 자, 전선은 기단보다 상대적으로 폭이 좁아서 15에서 200km 폭을 가져요. 예를 들어서 시베리아 고기압 같은 경우 또는 북태평양 고기압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반경 수천 킬로미터에 달한다고 했었죠. 거기에 비해서 전선은 두 개의 기단이 만나는 경계이기 때문에 폭이 좁습니다. 그래서 일기도상에서 선으로 표시됩니다. 네. 자, 전선이 발달하는 것은 성질이 서로 다른 두 개의 기단이 밀도 차이에 의해서 형성됩니다. 이 밀도 차이는 결국은 온도 차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결국은 두 개의 기단의 성질 차이는 수증기 양의 차이도 있을 수 있고 온도 차이도 있을 수 있지만 결국은 가장 큰 전선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수증기 양보다는 온도 차이입니다. 그래서 온도 차이가 큰 서로 다른 두 기단이 만났을 때 강한 전선이 발달하겠죠. 자, 전선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전선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을 전선대라고 합니다. 자, 지구에는 크게 세 개의 전선대가 위치하는데요. 한대전선대, 극전선대, 적도수렴대 이렇게 세 개의 전선대가 즉 전선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한번 지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세 개의 전선대가 있습니다. 극전선대, 한대전선대, 적도수렴대 이것이 세 개가 전선대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요. 바로 이 극전선대는 저희도 지역에 두 개의 경계 지역에 나타나는 것이 극전선대 그리고 한대전선대는 아열대 기단과 한대 기단이 만나는 구역에서 발생하는데 자, 이 전선대는 극동풍과 편서풍이 경계를 이루기도 하는 그런 지역이죠. 여기서 주로 이 온도 차이에서 집중해 봅시다. 적도수렴대는 북동무역풍과 남동무역풍이 만나는 그 지역입니다. 즉 ITCG
적도 수렴되죠. 그래서 이 두 기단은 사실은 성질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전선이 발달하는 것은 두 개가 온도 차이가 나서 또는 공기의 차이가 나타나서가 아니고, 이 지역은 이제 넓은 광범위한 구역에 걸쳐서 지표면의 성질이 비슷하고 또 공기의 이동이 아주 느린 곳이어서 적도 기단이 발생하는 발원지가 된다라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죠. 네, 그것과도 한번 연결지어서 이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대전선 이론. 여러분 가지고 있는 교과서 131페이지. 자, 여러분 한대전선 이론.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요. 이동하는 저기압의 구조에 관하여 라고 하는 논문이 발표됩니다. 1918년 저기압 형성에 관한 논문인데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은 여러 가지 수정을 거쳤지만 결국은 한대전선 이론이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중위도 지역에서 어떻게 저기압이 발달되는지에 대해서 파동성 저기압, 어떻게 해서 두 다른 성질의 기단이 만나서 파동이 형성되면서 이 전선이 발달하고 그 파동에 의해서 발달한 그 저기압이 어떻게 이동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한 이론입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들이 많이 보았을 그림인데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과서 132페이지 그림 2-33 한대전선 이론에 의한 저기압 모형이라고 하는 유명한 모식도가 있습니다. 위의 것은 평면도고요. 즉 위에서 본 거죠. 하늘 위에서 본 거죠. 내려다 본 거죠. 그 다음에 B는 단면도, 측면에서 본 것인데요. 성질이 다른 두 개의 기단이 만난 곳에서 전선이 형성되겠죠. 먼저 한랭전선, 한랭한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만나는 곳에서 한랭전선이 형성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따뜻한 공기와 상대적으로 더 차가운 공기가 만나서 만들어지는 온난전선입니다. 두 개의 전선이 있는데 이 두 개의 전선은 성질이 다릅니다. 여기를 보면 차가운 공기는 훨씬 더 따뜻한 공기를 파고들면서 이동하죠. 그래서 이것은 한랭전선이라고 하고요. 여기는 밀도가 더 큰, 즉 차가운 공기 위를 따뜻한 공기가 미끄러져 올라가듯이 올라간다고 해서 이것은 이동 속도도 좀 더 느리고 기울기도 좀 더 경사가 여기는 가파른 데 비해서 아주 완만한 것이 특징입니다. 이 두 개의 기단, 즉 두 개의 전선, 온난전선과 한랭전선이 이렇게 만나서 발달하게 되면서 파동이 형성되고, 그 파동이 발달한 것이 온대성 저기압이다. 즉 온대성 저기압이라고 했으니까 아열대의 따뜻한 공기와 한대의 차가운 공기가 만났을 때, 즉 중위도에 발달하는 온대성 저기압을 표현하는 모식도입니다. 온난전선을 따라서 상층운부터 중층운, 하층운 순으로 고도별로 층상의 구름이 발달하고, 한랭전선에서는 저군과 정난운 등 저군형 구름이 발생합니다. 즉, 여기서는 정난운, 소나기를 내리는 뭉게구름이죠. 그리고 굉장히 수직적으로 발달하는 발생하는 곳이 바로 한랭전선 때고요. 그 다음에 온난전선 때는 상층운부터 중층운, 하층운까지 다양한 층운형 구름이 발생하게 되고, 강수의 범위도 온난전선은 굉장히